마흔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그때를 떠올리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시작된 우정이 어떻게 그토록 비참하게 끝날 수 있었는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민수와 나는 고등학교 입학 첫날부터 붙어 다녔다. 같은 반이었고 집도 가까웠으며 무엇보다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다. 하지만 우리의 처지는 사뭇 달랐다. 나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반면 민수는 초등학교 때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라고 있었다. 민수의 어머니는 공장에서 일하며 아들 하나를 키워내고 있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그분의 손은 늘 거칠었고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다. 민수는 그런 어머니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보태곤 했는데 그 모습이 안쓰러웠던 나는 자연스럽게 민수를 챙기게 되었다. 학교 매점에서 빵을 사줄 때도 참고서를 빌려줄 때도 민수는 고마워했지만 늘 미안해했다. 그런 그를 보며 나는 오히려 뿌듯함을 느꼈다. 친구를 도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친구가 진심으로 고마워한다는 것이 내게는 큰 기쁨이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우리는 꾸준히 만났다. 대학에 진학한 나와 달리 민수는 바로 취업의 길을 택했다.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우정은 변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깊어졌다고 해야 할까? 20대를 지나 30대에 접어들면서 나는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하며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반면 민수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았고 의료비가 만만치 않았다. 그럼에도 그는 불평 한 번 하지 않았다. 그런 민수에게 큰 시련이 찾아온 것은 30대 초반이었다. 그동안 버텨오던 어머니가 갑자기 큰 병에 걸린 것이다. 수술이 필요했고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민수는 며칠 동안 고민하더니 결국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평생 남에게 손을 벌리고 싶지 않다던 그가 어머니를 위해 자존심을 굽히고 있었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동안 모아둔 돈을 모두 그에게 건넸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빌려준 것이 아니라 그냥 준 것이었다.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언제 갚겠다고 말할 때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내 어머니는 내 어머니 같으니까 갚지 않아도 된다고. 그 말을 들은 민수는 눈물을 흘렸다. 평생 잘하겠다고, 절대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 후로 민수는 정말 달라졌다. 어머니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회복 과정도 순조로웠다. 민수는 더욱 열심히 일했고 나에게는 항상 고마워했다. 그리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늘 이런 말을 했다. 로또 당첨되면 나와 무조건 반 나누겠다고. 처음엔 그저 웃어 넘겼지만 워낙 자주 하는 말이라 나도 모르게 기대하게 되었다. 물론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얼마나 낮은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에서는 민수의 그 약속을 믿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우리는 30대 후반에 접어들었다. 각자의 삶에 바빠 예전만큼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우정을 이어가고 있었다. 민수는 어머니의 건강도 많이 좋아졌고 직장에서도 인정받으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민수의 연락이 뚝 끊겼다. 평소 일주일에 한두 번은 안부 전화를 주고받던 우리였는데 갑자기 그의 연락이 없어진 것이다.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생각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 내가 먼저 전화를 걸어봤지만 민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다. 이상했다.
아무리 바빠도 이렇게 연락을 아예 안 받는 것은 민수답지 않았다. 그는 항상 나의 연락에 빠르게 응답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며칠을 더 기다려봤지만 여전히 소식이 없었다. 걱정이 커져만 갔다. 혹시 어머니가 다시 편찮으시거나 민수에게 무슨 사고라도 난 건 아닌지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다. 결국 나는 휴가를 내고 민수네 집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찾는 그 동네는 여전히 예전 모습 그대로였다. 낡은 연립주택들이 빼곡히 들어선 골목길을 걸으며 학창시절 민수와 함께 뛰어놀던 기억들이 떠올랐다. 민수네 집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수 어머니셨다. 문을 열어주신 어머니는 나를 보시더니 반갑다는 듯 미소를 지으셨다. 예전과 달리 얼굴에 윤기가 돌고 옷차림도 훨씬 나아 보였다. 민수가 있냐고 물었더니 어머니는 외출 중이라고 하셨다.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다며 그냥 들어와서 기다리라고 하셨다. 오랜만에 뵙는 어머니와 차 한 잔을 나누며 안부를 묻고 있던 중이었다. 어머니는 요즘 민수가 많이 바쁘다고 하셨다. 이것저것 할 일이 많아서 집에도 자주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문득 민수가 로또에 당첨이 됐다는 말씀을 하셨다. 순간 나는 귀를 의심했다. 로또? 민수가? 어머니는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다. 1등에 당첨됐다는 것이었다. 몇십억 원의 거액을 받게 되었다고 하셨다. 그래서 요즘 여기저기 바쁘다고.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민수가 로또에 당첨되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가 나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아니, 연락조차 피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내가 놀란 기색을 보이자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몇 주 전에 당첨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정말 바쁘게 지내고 있다고 했다. 은행도 가야 하고 세무서도 가야 하고 이런저런 절차가 많다고 하셨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민수가 왜 내 연락을 피했는지를. 그토록 자주 했던 약속, 로또 당첨되면 나와 반 나누겠다던 그 약속을 지키기 싫어서였다. 갑작스럽게 생긴 거액 앞에서 그는 변한 것이다. 어머니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수는 없었다. 마음이 복잡해졌다. 민수를 기다릴 수도 없었다. 아니, 기다리고 싶지도 않았다. 어머니께는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겠다고 말씀드리고 집을 나섰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았다. 20여 년을 함께한 친구가, 그토록 고마워했던 그 친구가 이럴 리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명백했다. 민수는 내 연락을 피하고 있었고 그 이유는 분명했다. 며칠 후 나는 다시 민수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이번에는 로또 당첨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더 이상 피할 이유가 없으니 연락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여전히 답이 없었다. 일주일이 지나서야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다. 만나자고 했다. 나는 그가 그동안의 무례함에 대해 사과하고 약속했던 대로 당첨금을 나누자고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니, 기대라기보다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만난 민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예전에 그 겸손하고 고마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옷차림부터 달랐다. 비싼 브랜드의 옷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화려한 시계를 차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보는 시선이 달랐다. 민수는 먼저 그동안 연락을 못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다. 너무 바빴다고 했다. 하지만 그 사과에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형식적으로 하는 말 같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동안 했던 약속에 대해 언급했다. 로또 당첨되면 반 나누겠다던 그 약속 말이다.
하지만 민수의 반응은 충격적이었다. 언제 그런 약속을 했냐는 것이었다. 그저 농담으로 한 말을 진담으로 받아들이는 내가 이상하다는 식으로 말했다. 그 순간 정말 피가 거꾸로 솟았다. 지난 20여 년간의 우정이,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위해 쓴 내 진심이 모두 헛된 것이 되어버린 기분이었다. 돈 앞에서 이토록 쉽게 변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생각에 절망스러웠다. 민수는 내가 화를 내는 모습을 보더니 오히려 당황하는 듯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 자신도 세금을 내야 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나누어 줄 여유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그것은 핑계에 불과했다. 정말로 나누고 싶었다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그가 내 앞에 나타난 모습 자체가 그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다. 비싼 옷, 명품 시계, 그리고 새로 산 듯한 외제차. 분명히 당첨금으로 이미 많은 것들을 사들인 상태였다. 그런데 정작 20여 년 우정을 함께한 친구와는 나누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민수의 진심을 이미 알아버렸으니까. 그는 더 이상 내가 아는 그 민수가 아니었다. 돈이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민수는 내가 조용해지자 불편해하는 듯했다. 그러면서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려고 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고, 직장은 어떠냐고 물었다. 하지만 그 모든 말들이 공허하게 들렸다.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결국 우리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헤어졌다. 민수는 연락하겠다고 했지만 나는 그럴 필요 없다고 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정말로 연락이 끊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온갖 감정에 휩싸여 있었다. 분노, 실망, 배신감, 그리고 무엇보다 허무함이었다. 20여 년의 우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그것도 돈 때문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차 냉정해졌다. 이것이 민수의 진짜 모습이었다면 오히려 일찍 알게 된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만약 더 오랜 시간 그를 신뢰하며 지냈다면 더 큰 배신감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단지 구두 약속일 뿐이었고 증거도 없었다. 무엇보다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우정이었는데 그 우정 자체가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더욱 아팠다. 그 이후로 나는 민수에 대한 소식을 의도적으로 피했다. 공통된 지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도 민수 이야기는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더 이상 그의 삶에 관심을 갖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세상은 좁은 법이었다. 몇 달이 지난 후 우연히 민수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예상과는 사뭇 달랐다. 민수가 투자 사기를 당했다는 것이었다. 로또 당첨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주변에 온갖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 중에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민수는 그들의 말을 믿고 거액을 투자했다가 모두 잃었다는 것이다.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곧 더 자세한 이야기들이 들려왔다. 민수가 당첨금의 상당 부분을 잃었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로또에 당첨된 후 민수 주변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나타났다. 갑자기 생긴 친구들, 사업 파트너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투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민수는 그들을 진짜 친구로 착각했고 그들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민수의 돈이었다. 그들은 교묘한 말로 민수를 설득했고 민수는 한 번에 수억 원씩을 투자했다. 물론 그 돈들은 모두 사라졌다. 투자 사기만이 아니었다. 민수는 사업도 시작했다. 친구라고 찾아온 사람들과 함께 여러 가지 사업을 벌였지만 모두 실패했다. 경험도 없고
전문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무모하게 뛰어든 결과였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가족과의 갈등이었다. 그토록 사랑했던 어머니와도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게 되었다. 민수가 돈을 함부로 쓰는 것을 보며 어머니는 걱정했지만 민수는 그런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아들이 변해버린 모습을 보며 슬퍼했다. 겸손하고 효성스러웠던 아들이 돈 때문에 교만해지고 주변 사람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민수는 어머니의 충고를 잔소리로 여겼다. 로또에 당첨된 후 민수는 갑자기 생긴 거액에 취해 있었다. 주변에는 그의 돈을 노리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민수는 그들을 진짜 친구로 착각했다. 투자한다며 거액을 맡겼다가 사기를 당하기도 했고 사업을 한다며 무모하게 뛰어들었다가 실패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그토록 사랑했던 어머니와도 갈등이 생겼다는 소식이었다. 갑작스럽게 생긴 돈으로 인해 가족 간에도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어머니는 아들이 변해버린 모습을 보며 슬퍼했고 민수는 그런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민수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당첨금은 빠른 속도로 바닥이 났고 오히려 빚만 남았다. 그토록 많은 돈을 손에 쥐었던 것이 불과 몇 년 전 일인데 이제는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것이다. 나는 그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한편으로는 배신당한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아 안타까움보다는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20여 년을 함께한 친구의 몰락을 보며 마음이 아프기도 했다. 무엇보다 내가 깨달은 것은 돈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는 점이었다. 그동안 민수가 보여준 고마움과 겸손함도 결국은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것이었을 뿐 진심은 아니었던 것이다. 돈이 생기자마자 그 모든 것들이 가면이었음이 드러났다. 어느 날 오랜만에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다. 목소리는 예전처럼 초라했다.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빚에 시달리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그 순간 나는 참으로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로또에 당첨되기 전과 똑같은 상황이 된 것이다. 하지만 나의 대답은 단호했다. 이미 우리 사이의 신뢰는 깨어져 버렸고 다시 회복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민수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웠다. 아마도 또다시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연기일 가능성이 높았다. 지금 돌이켜보면 나는 그 돈을 결국 받지 못했다. 하지만 더 큰 것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깨달음이었다. 돈 앞에서는 누구든 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우정이란 그런 시험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배웠다. 민수의 몰락을 지켜보며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결국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배신의 대가는 그 자신이 치르게 되어 있다고.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40대가 된 지금 나는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민수와의 일을 통해 배운 교훈은 잊지 않으려고 한다. 사람을 믿되 맹신하지는 말 것. 도움을 주되 그 대가를 바라지는 말 것. 그리고 무엇보다 돈 앞에서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다는 것. 민수는 로또라는 횡재를 통해 일시적으로는 부자가 되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말았다. 돈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그리고 자신의 영혼까지도.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작은 거짓말, 작은 배신이었다. 하지만 그 작은 균열이 결국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것이다. 나는 때때로 생각한다. 만약 민수가 그때 약속을 지켰다면 어땠을까? 물론 돈을 나누어 가졌다고 해서 우리 모두 행복했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적어도 20여 년의 우정은 지켜낼 수 있었을 것이고 민수도 지금처럼 비참하게 몰락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다. 후회해봐야 소용없다. 중요한 것은 이 경험을 통해 내가 더 현명해졌다는 점이다. 그리고 앞으로 만날 사람들에게는 좀 더 신중하게 대할 것이라는 점이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어려울 때 도움을 받으면 평생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상황이 좋아지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다. 민수는 후자였다. 그리고 그는 그 선택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다. 나는 더 이상 민수를 원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인간의 본 모습을 보았고 돈의 무서움을 깨달았으며 무엇보다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돈이란 결국 도구일 뿐이다. 그 자체로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하지만 그것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축복이 될 수도 저주가 될 수도 있다. 민수에게 로또는 저주였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로또가 민수의 진면목을 드러내준 것이었다. 지금도 가끔 민수 생각이 날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짓는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한다.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리고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잊지 않겠다고. 결국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 아니라 신뢰이고 가장 값진 것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민수는 그것을 잊었고 그 대가를 치렀다. 나는 그를 거울 삼아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